오늘의 주인공은 젠틀몬스터입니다. 법인명은 II 컴바인드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의 브랜드가 젠틀몬스터 외에도 3개가 더 있는데 템버린즈, 누데이크, 어티슈, 그리고 젠틀몬스터까지 총 4개의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II 컴바인드를 오늘 다루게 된 이유는 이 회사의 호재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 호재 수준이 심상치가 않아서 관심이 생긴 것이고 유심히 들여다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판이 아닌 배울 점에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젠틀몬스터 회사로부터 영상 의뢰를 받거나 광고를 받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구글 제니 선글라스로 대박난 젠틀몬스터 주주된다. 구글이 젠틀몬스터의 주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1,450억 원을 구글이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구글에게 투자를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엄청난 호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젠틀몬스터를 파트너로서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글이 스마트 안경 시장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고 과거에도 구글 글라스라는 스마트 안경을 구글이 만들어서 팔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실패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도전하는 구글 글래스 신 버전의 디자인을 맡게 된 회사가 바로 젠틀몬스터라는 겁니다. 단지 디자인을 넘어서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투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후문입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IT 기업과 명품 패션 브랜드들의 콜라보가 마치 새로운 트렌드가 된 듯한데 가령 메타를 보시면 여기도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선글라스 브랜드인 레이벤이랑 협업을 해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글라스를 2011년에 출시를 한 바가 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클리나 프라다 등의 브랜드랑도 계속해서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봤는데 잘 되니까 계속하는 거겠죠. 구글도 이런 사례들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그런지 힙함의 정점에 있는 브랜드인 젠틀몬스터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렌드라는 영역은 구글이 절대로 범접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구글이 트렌드나 스타일에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구글은 과거에 여러 차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하드웨어 기기에도 도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꽤 자주 도전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그건 출시를 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고요. 스마트폰이든 스마트워치든 스마트 글라스든 전방위적으로 손을 안 댄 하드웨어 기기가 없을 정도인데 대중의 호응을 얻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 이유가 바로 트렌드 혹은 스타일의 문제였다는 거죠. 구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트렌드 전문가인 젠틀몬스터로 보완을 하겠다라는 전략인 겁니다. 트렌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젠틀몬스터는 실제로 수많은 글로벌 셀럽들이 스타일을 완성시키기 위한 라스트 피스로서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가령 블랙핑크 제니의 선글라스로도 엄청난 이슈가 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켄드릭 라마, 지지 하디드 등의 글로벌 셀럽들이 젠틀몬스터를 애용을 하면서 트렌드를 세팅하고 있는 주체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젠틀몬스터의 빼어난 감각을 구글의 기술 위에 입힐 예정이라는 것이고 과연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매우 기대가 된다. 투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의 투자 금액은 약 1,450억 원이고요. 지분 4%를 확보하는 주식 매매 계약 SPA 형식으로 맺은 것이고 현재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연례 행사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젠틀몬스터랑 협업하여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 개의 기업이 함께 구글 글라스를 만들 예정인데 구글이 OS를 담당하게 되고 삼성전자가 하드웨어를 담당하게 된다. 삼성이랑 구글은 이미 갤럭시 시리즈에서 손발을 맞춰본 매우 익숙한 파트너십이고요. 여기에 젠틀몬스터가 합류를 해서 디자인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결국 기능과 패션 그리고 퀄리티를 각 분야 최고의 회사들이 담당을 하는 방향이고요. 과연 이런 연합으로 이번에는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 저의 우려 포인트는 구글 글라스의 성공을 떠나서 스마트 글라스라는 제품군 자체를 대중이 받아들여 줄지가 매우 궁금한 부분입니다. 구글은 과거 2013년에 스마트 글라스에 도전을 했다가 폭망을 했었고요. 그 이유는 짧은 배터리 수명, 심한 발열, 높은 가격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특히 못생겨서 망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아이템 그 이상으로는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IT 기기가 성공을 하려면은
그래프 중간에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야만 성공에 도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글 글라스 9 버전은 얼리 어답터 단계조차도 밟지를 못했던 겁니다. 2013년에 런칭을 했었는데 2년도 못 버티고 2015년에 판매를 중단했다. 이번에 도전하는 신 버전은 트렌디한 디자인을 선보여서 다수 수용자의 영역에 도달하기를 기원합니다. 런칭은 2026년 예정이라고 하고요. 구글과 삼성 그리고 젠틀몬스터의 콜라보로 구글의 하드웨어 기기 실패 역사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극복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젠틀몬스터랑 콜라보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스마트 글라스는 길 안내, 실시간 번역, AI 기반의 채팅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령 근처에 괜찮은 라멘집을 추천해 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글라스에 이제 가는 길 방향이 뜨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안경의 두세 배 이상이 넘어가면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허들은 사람들이 글라스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과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미 모니터나 스크린으로 보는 게 가장 편리하다라는 게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 바가 있는데 이 인식을 과연 스마트 글라스가 극복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을 거냐는 거죠. 자동차 디스플레이에도 보면은 길을 찾아갈 때 방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결국 스크린으로 그러니까 모니터로 내비게이션을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술이라면 지갑을 여는 게 쉽지 않을 듯하다. 그리고 실시간 번역 같은 기술도 일상생활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성능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글라스의 구매로 연결될지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기업들은 스마트 글라스 시장을 기회의 땅이라고 보는 듯합니다. 애플과 스냅스도 스마트 글라스를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스마트 글라스가 과거에 뭐랑 비슷하냐면은 메타버스 바람이 불었을 때 VR 기기나 영화 아바타가 한창 유행했던 시기에 3D TV처럼 파격적으로 등장을 했다가 그리고 기대는 한껏 높였다가 결과적으로는 별 볼 일 없이 끝났던 이런 사례들은 또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 글라스 시장은 2024년에는 약 25조 원 규모였고 2033년까지 73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예측이 과거 3D TV나 VR 기기 출시쯤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도래하기 전까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구글의 투자를 계기로 젠틀몬스터의 기업 가치는 3조 6천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젠틀몬스터는 2020년에 유니콜 반열에 올랐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며 구글 글라스의 성공과 별개로 젠틀몬스터의 위상은 실시간으로 급상승 중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국내 유니콘 기업들 대부분이 돈을 못 버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 건데 젠틀몬스터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2023년에 영업이익 1,500억 원을 달성했고 2024년에는 2,3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젠틀몬스터가 여러모로 대단한 부분이 많지만 가장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엄청난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30%에 달하는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루이비통이랑 젠틀몬스터를 비교하는 지표도 매우 유명한데 루이비통이 매출 원가 대비 3배를 뻥튀기 한다라면서 도둑놈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젠틀몬스터는 무려 6배를 뻥튀기 한다라고 합니다. 웬만한 유럽의 명품 브랜드는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젠틀몬스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둑놈이라고 욕할 게 아니라 바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의 반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상황이 가능했을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젠틀몬스터는 2011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처음부터 운이 좋았습니다. 물론 운도 실력이긴 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에 한류의 유행에 젠틀몬스터가 편승을 해버립니다. 유명한 일화고요. 별에서 온 그대라는 K-드라마의 주인공인 전지현이 젠틀몬스터 제품을 착용했었고요. 이 드라마가 중화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한류 열풍과 맞물려서 초대박이 터진 겁니다. 실제로 젠틀몬스터의 매출이 높은 국가 순위를 보면은 한류가 큰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2012년에 별에서 온 그대의 글로벌 히트에 힘입어서 그 다음 해에 두 번째 도약을 하게 되는데 바로 2013년에 첫 번째 젠틀몬스터 오프라인 매장을 런칭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젠틀몬스터가 취했던 전략이 직영 매장 전략이라는 건데 이 전략이 일반적인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특별했던 것이고 또 이 전략이 제대로 적증을 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젠틀몬스터의 엄청난 마진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직영 매장 전략 때문인 건데 젠틀몬스터의 대표이사는 안경 도매점 같은 기존 유통체인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 자체 브랜드 파워만으로 성공을 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바탕이 된 결정이 바로 직영 매장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한류 열풍이랑 고가 전략의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면서 급기야 공항과 면세점에도 입점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브랜드 파워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된 건데 바로 명품 브랜드로서 안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매 단계마다 올바른 방향과 전략을 펼친 것이 결국 고가 정책의 근거가 되는 브랜드 파워 구축이 가능했고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꿈의 마진을 기록할 수 있게 된 배경인 겁니다. 젠틀몬스터 공장은 중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용이하고요. 유행을 잘 타고 제품 구매 주기가 짧은 선글라스라는 제품의 특성도 고마진을 기록하는 비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빼어난 디자인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별그대의 천송이도 제니도 젠틀몬스터를 선택을 한 겁니다. 아이아이 컴바인드의 또 다른 브랜드인 템버린즈의 성장도 역시 대단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형제 브랜드들도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젠틀몬스터의 성공의 후광을 독톡히 받고 있기 때문에 승승장구는 예약된 상황입니다. 근데 젠틀몬스터는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상장 계획이 없는 이유는 이미 마진이나 성장성에서 자금의 지원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고요. 더벨 기사에 따르면 실적이 좋아질수록 아이아이 컴바인드가 상장을 시도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분 구조는 대표이사이자 창업자인 김한국님과 초기 투자자이신 오재욱님 측에 70% 이상을 갖고 있고요. 글로벌 안경회사 룩소티카가 20%, 자사주 1.5%, 그리고 FI가 8.5%를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FI들은 어떻게든 상장을 원하고 있겠죠. 그러나 상장 의사는 없다라고 합니다. 또 젠틀몬스터 혹은 아이아이 컴바인드의 소속 브랜드의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